반갑습니다. 오늘도 니칸입니다. 자, 5월 22일 국내 야구 5경기, 일본 야구 5경기, 총 10경기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데이터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NK1777, NK1777로 문의 주시면 제가 분석한 정경기 자료, 주력 메인부터 고배당까지 표 확인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한 달 이상 구매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 사칭이 있어요. 입금하실 때 신진기 이외에 다른 입금명은 사칭이니까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대 한신의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자, 요미우리는 지난 야쿠르트와의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했고요. 한신은 주니치를 상대로 2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요미우리는 이노우에가 등판을 해요. 자, 앞선 6경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노우에인데요. 직전 경기 요코하마를 상대로 8이닝 무실점의 완벽 피칭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첫 무실점과 함께 승리 투수되었던 이노우에인데요. 자, 앞선 경기들에서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나름의 준수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노우에예요. 올 시즌 한신과의 경기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되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작년 한신 상대로도 그리 좋지 않았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점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홈에서 한신을 상대로 좋지 않았던 이노우에거든요. 어제 경기 1득점에 그쳤었던 타격감까지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 될 수 있습니다. 자, 한신은 오늘 경기 타카하시가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 6경기 등판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타카하시인데요. 직전 경기 야쿠르트를 상대로도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앞선 6경기 48이닝 동안 단 2실점만을 기록하며 한신에서의 가장 완벽한 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 능력도 좋고 좌투수라서 요미우리 타자들이 초반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고, 올 시즌 요미우리를 상대로도 9이닝 무실점 완봉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부터 삼진 능력 모든 것이 이노우에보단 조금 나은 타카하시고요. 통산 요미우리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경기 한신 휴식도 취했었거든요. 불펜에 휴식까지 취했던 만큼 투수적으로는 확실히 한신이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타격에 받쳐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신 승과 함께 저득점으로 볼게요. 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대 히로시마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는 한신을 상대로 2패를 기록했고요. 히로시마는 요코하마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니치의 선발 투수는 야나기가 등판을 해요. 자, 야나기 같은 경우 올 시즌 선발로서의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야쿠르트를 상대로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물론 피홈런 한 방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앞선 경기들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투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히로시마를 상대로 올 시즌 2경기 나와서 1승 12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던 바가 있어요. 오늘 경기 역시나 호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최근 5경기 연속 볼넷을 허용하면서 제구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문제는 주니치의 타격감 그리고 불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후반까지 간다면 쉽지 않은 경기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히로시마 같은 경우 오늘 경기 쿠리바야시가 등판을 합니다. 작년 불펜에서의 활약을 이어갔던 쿠리바야시인데요. 올 시즌 선발로 전향해 6경기 만에 4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한신과의 경기에서는 9이닝 무실점 완봉 승리를 기록하면서 앞선 46이닝 동안 4실점만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제구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닝을 충분히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제구가 안정적인 투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나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도 2경기 나와서 2승 15이닝 2실점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충분히 타격만 받쳐준다면 해볼만한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승쪽과 함께 저득점으로 볼게요. 라쿠텐 대 지바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은 니오넴 상대로 2패를 기록했고요. 지바는 세이브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었던 지난 시리즈였습니다. 자, 라쿠텐은 오늘 경기 후세 오라냐가 등판을 합니다. 자, 우레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첫 일본 야구인데요. 앞선 7경기에서는 다소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 오리스를 상대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거뒀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나마 올 시즌 지바를 상대로는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수를 쌓아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바를 상대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볼넷이 적지 않고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투수이지만 오늘 경기 타격만 반등해준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허나 최근 타격의 부진으로 3연패에 빠져있는 라쿠텐이고요.
자, 오늘 경기 지바의 선발 투수는 오지마가 등판을 합니다. 자, 오지마는 올 시즌 4경기 등판해서 모든 경기 실점을 기록하면서 4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리오넨과의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앞선 경기들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나 쉽지 않은 경기 낼 수 있다. 작년 라쿠텐 상대로는 27이닝 9실점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투구 페이스를 고려했을 때는 오늘 경기 어느 정도의 실점을 동반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우레냐 상대로 부진했던 지바의 타격감이 과연 받쳐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지바의 원정 승률을 따진다고 봤을 때 오지마를 믿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라쿠텐 승 쪽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볼게요. 세이브 대 오릭스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는 지바를 상대로 1승 1패, 오릭스는 소뱅을 상대로 2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세이브의 선발 투수는 스미다가 등판을 해요. 자, 앞선 6경기 선발로 나와서 다소 들쑥날쑥한 모습에 있었던 스미다입니다. 직전 라쿠텐을 상대로는 8이닝 2실점 호투를 기록하며 시즌 3승째를 거뒀는데요. 자, 다만 올 시즌 매경기 실점을 좀 기록 중인 상황이고 올 시즌 오릭스와의 상대전에서는 2경기 나와서 1패 10이닝 8실점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거죠. 오늘 경기 역시나 어느 정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허나 최근에 세이브의 선발 불펜의 안정감, 좋은 타격감으로 결국 상승세의 흐름에 있었던 세이브인데요. 지난 지바와의 시리즈에서 타격감이 그리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나 스미다의 호투가 없다라면 쉽지 않은 경기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릭스는 오늘 경기 션 젤리가 등판을 해요. 자, 올 시즌 일본 야구로 처음 오게 된 젤리인데요. 앞선 6경기에서의 무난한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라쿠텐 상대로는 3이닝 3실점,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정규 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젤리인데요. 앞선 경기들에서 그래도 호투가 이어졌고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정적인 제구 능력 그리고 속구까지 오늘 경기 역시도 세이브의 타자들이 젤리의 공을 처음 맛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 고전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릭스가 소뱅 상대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원정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타격감만 받쳐준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릭스 역배승 프렌 쪽과 함께 저득점으로 볼게요. 소뱅 대 니오넴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뱅은 오릭스 상대로 2패, 니오넴은 라쿠텐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소뱅은 오늘 경기 마에다준이 등판을 해요. 자, 마에다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23년도에 데뷔했던 00년생의 마에다인데요. 작년 중반기부터 선발로서 활약을 이어갔어요. 작년에 49이닝 2승 2패 3점 초반의 방어를 기록하면서 데뷔 시즌 치고는 무난한 기록이긴 했습니다만 140km대에 그리 빠르지 않는 공 그리고 볼넷이 적지 않아 제구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늘 경기 역시나 안정감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 작년 니오넴을 상대로도 2경기 나와서 9이닝 5실점으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올 시즌 그래도 첫 대결인 만큼 첫 선발인 만큼 오늘 경기 어느 정도의 흔들릴 여지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지난 시리즈 오릭스 상대로 타격감이 좋지 못했던 소뱅인데요.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는 오전 전승으로 상대전에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타격감만 터져준다라면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 가져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 니오넴은 타츠코타가 등판을 해요. 자, 올 시즌 타츠코타도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타츠코타인데요. 직전 세이브를 상대로도 7이닝 3실점, 선발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앞선 소뱅과의 상대전에서도 4이닝 5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나 어느 정도의 실점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올 시즌 유독 소뱅만 만나면 어려웠던 니오넴이에요. 그래서 타격이 반등해주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경기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뱅 승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볼게요. 네, 국내 야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대 키움의 경기고요. 자, LG는 기아를 상대로 1승 1패, 키움은 SSG를 상대로 3승 수입승을 기록하며 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LG는 이정용이 등판을 해요. 자, 오늘 경기 웰스가 근육통 이탈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체 선발 자원으로 이정용이 나섭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에서 12경기 나와서 다소 흔들리는 피칭을 보였었고요. 직전 SSG를 상대로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2실점의 부진한 피칭이 있었어요. 자, 앞선 선발들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던 이정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도 지금 불펜에서 이정용이 등판했을 때 그리 좋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오늘 경기 많은 이닝을 전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LG의 불펜들이 아직까지 안정감을 가져가주지 못하는 만큼 타격에서의 반등이 없다라면 쉽지 않은 경기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키움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젠버그가 등판하고요. 작년 키움에서 활약을 이어갔던 로젠버그 와일드의 대체 용병으로 단기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16일 전에 NC전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복귀전이다 보니까 2이닝 정도만 소화를 했다라는 거, 2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LG 상대로는 18이닝 5실점으로 로젠버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작년처럼만 던져준다라면 오늘 경기 역시나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정상 컨디션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고무적인 거는 알칸타라가 8회까지 호투를 기록해주면서 불펜을 최대한 아껴줬거든요. 오늘 경기 로젠버그의 호투만 기록해준다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희소식이 있죠. 자, 키움에 지금 새로운 용병 타자가 왔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50홈런을 기록했던 히우라 선수인데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20일날 키움에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훈련까지 마친 상황이라서 오늘 경기 뭐 출전이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또 활약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키움이 지금 4연승의 흐름에 있거든요. 올 시즌 첫 4연승을 기록한 만큼 과연 5연승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키움 역배승 키움 프렌 쪽과 함께 저득점으로 볼게요. 네, 롯데 대 삼성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하나를 상대로 2승, 삼성은 KT를 상대로 2승을 거뒀습니다. 자, 롯데는 오늘 경기 김진욱이 등판을 해요. 자, 올 시즌 선발로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진욱인데요. 직전 두산 상대로 4이닝 4실점으로 다소 부진한 피칭이 있었습니다. 자, 올 시즌 초반에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앞선 경기들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었고요. 작년에 유독 삼성 상대로 2경기 나와서 부진했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나 쉽지 않은 경기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타격감으로 하나를 상대로 2경기 승리를 가져갔던 롯데예요. 타격감이 좋은 만큼 타격에서의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삼성은 오늘 경기 오러클린이 등판을 합니다. 자, 오러클린이 삼성과의 단기 계약 이후 장기 계약으로 연장되자마자 선발 3연승으로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직전 기아를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수를 쌓아주면서 시즌 3승째를 거뒀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앞선 경기들에서 호투가 이어졌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도 올 시즌 롯데와의 첫 맞대결인 만큼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 가져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또한 포항에서 KT를 상대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삼성이기 때문에 이 타격감의 흐름만 이어간다면 나쁘지 않은 경기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삼성승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볼게요. 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대 NC의 경기입니다. 자, KT가 삼성을 상대로 2패, NC는 두산을 상대로 2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KT의 선발 투수는 고영표가 등판을 합니다. 자, 올 시즌에 선발로서 다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던 고영표인데요. 직전 하나와의 경기 7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적으로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9경기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 낼 수 있다. 그리고 올 시즌 NC를 상대로도 4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던 만큼 이 최근 KT의 불펜의 안정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불펜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고영표가 호투하지 않는다라면 쉽지 않은 경기 낼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NC는 오늘 경기 김태경이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 선발 첫 등판이고요. 앞선 불펜에서 6경기 무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키움 상대로는 신민혁 뒤에 나와서 롱 릴리프로 3이닝 무실점에 기록한 바 있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도 많은 이닝은 아니더라도 3이닝 정도는 소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NC의 문제점은 지금 타격이죠. 지금 최근 데이비슨이 돌아왔지만 어제 경기 무득점에 그쳤었던 이 타격감이 과연 오늘 경기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쉽지 않은 경기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3연패 부진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타격이 터져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NC 역배승 프렌 쪽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볼게요. 네, 기아 대 SS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는 LG를 상대로 1승 1패, SSG는 키움을 상대로 3패 수입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기아의 선발 투수는 황동아가 등판을 해요. 자, 올 시즌 선발과 불펜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황동아인데요. 올 시즌 불펜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두산을 상대로 6이닝 3실점 3경기 연속 선발 승리를 따내면서 선발에서의 어느 정도 입지를 굽힌 상황이고요. 이 2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제구가 나름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 같습니다.
다만 올 시즌 불펜에서 SSG를 상대로 1이닝 6실점으로 피홈런 3방을 허용했다라는 거. 동산 SS 상대로도 좋지 않았던 만큼 어느 정도의 실점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좋았던 기아의 타격감이 어제 식었었어요. 과연 오늘 경기 타격에서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SG는 오늘 경기 최민준이 등판을 해요. 자, 올 시즌 선발로서의 무난한 호투를 이어갔던 최민준인데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민준 역시도 올 시즌 최근 3경기 연속적인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그래도 나름 4, 5이닝 정도는 좀 잘 막아줄 수 있는 최민준이거든요. 작년 기아를 상대로 5경기 나와서 9이닝 10실점으로 이닝 대비 실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아의 타격감을 최근 고려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실점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SSG의 지금 선발이 문제가 아니죠. 불펜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키움 상대로 수입회를 기록할 당시 2번의 블론 세이브가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 불펜의 안정감까지 고려한다면 오늘 경기 타격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경기 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 두 투수 모두 상대전에서의 부진한 모습이 있었어요. 기아 역배승, 기아 프렌 쪽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나 대 두산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롯데를 상대로 2패, 두산은 NC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던 지난 시리즈였고요. 하나는 오늘 경기 왕옌청이 등판합니다. 자, 올 시즌 전 구단 통틀어서 아시아 쿼터 중에 제일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옌청이고요. KT를 상대로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5이닝 정도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5이닝 정도는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왕앤청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도 호투 가능성은 있다. 다만 최근 매경기 볼넷을 허용하면서 제구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올 시즌 두산 상대로는 그래도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승수를 쌓아줬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나 충분히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 정우주가 흔들리면서 불펜에 소모가 있었던 터라서 왕앤청이 반드시 5이닝 이상을 책임져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타격감을 받쳐준다라면 오늘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두산은 곽빈이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 초반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곽빈인데요. 직전 롯데를 상대로는 5이닝 4실점으로 다소 흔들리는 피칭이 있었습니다. 최근 등판에서 매경기 실점은 기록하고 있지만 곽빈 역시도 조금 안정감을 찾은 상황입니다. 허나 올 시즌 하나를 상대로는 4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던 만큼 통산 하나 상대로도 좋지 않았던 곽빈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어제 경기는 두산이 타격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벤자민이 8회까지 호투를 기록하면서 불펜을 최대한 아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은 불펜을 아껴준 상황이라 불펜의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불펜의 소모가 많은 하나를 상대로 충분히 후반 역전이 가능하다는 마인드입니다. 박빙의 경기 될 수 있어요. 하나 승과 함께 저득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분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분석 받아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